안녕하세요. 취업 규칙의 전반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기업 변동과 취업 규칙이라는 주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측이나 근로자 모두에게 있어서 기업 경영에 어떤 형식으로든 변화가 생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그중 근로관계와 관련한 법률적인 측면에서 기업 변동으로 취업 규칙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검토할 것입니다. 기업 변동의 개념에 대해서인데요. 기업 변동이라는 용어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상법의 영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업 조직이 변동되는 모든 경우를 통칭하기도 하지만 용어와 그 내용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노동법 분야에서는 상법이나 경제법에서는 중요한 기업 변동에 해당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근로관계의 존속 내지 근로자의 지위에 변동이 수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관심의 대상이 되지는 않겠지요. 따라서 이하에서는 기업 변동이 근로자의 근로관계 자체 혹은 근로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 변동이란 기업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경영 위기 탈출 또는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기업의 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합병, 분할, 사업 양도 등의 형태가 있습니다. 먼저 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가 상호 간 계약에 의해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개의 회사로 되는 것을 말하고, 기업 분할은 통상적으로 기업이 어느 일정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독립시키는 것을 말하며, 피분할 회사가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경우 모기업에서 분리하여 독립 법인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영업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를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영업이 그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의 조직이 변경되는 기업 변동의 대표적인 경우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와 같은 기업 변동과 관련하여 노동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 변동의 결과 기존의 고용관계 내지 개별적 근로관계 및 그 근로관계의 내용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입니다. 상법에는 회사의 합병, 인수, 분할에 관하여는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하여 근거 규정이 있고, 영업 양도에 대해서도 양도인과 양수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노동관계법령에는 기업 변동 시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 및 근로관계의 내용에 관하여 근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관계, 즉 개별적 근로관계 자체는 존속하는 기업으로 승계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법적인 근거와 내용으로 합병과 분할의 경우에는 포괄승계 혹은 부분적 포괄승계의 범위에 근로관계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거나, 영업 양도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법률 행위가 해고 제한 법리의 적용을 받아 영업 양도를 이유로 근로자를 사실상 해고하지 못한다는 논거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한편 앞에서와 같이 개별적 근로관계가 소멸하는 기업에서 존속하는 기업으로 혹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로 승계된다고 할 때 그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내용을 규율 형성하던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노사협정 등의 효력이 문제되며,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취업규칙의 효력을 검토해보기로 하겠습니다. 흔히 고용승계 혹은 고용보장이라는 단어는 노사 분쟁 국면에서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근로자 측에서는 기본적으로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기업 변동 시 고용승계와 더불어 근로계약상 권리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도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도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 근로자들에게 공통적, 정형적으로 적용될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이고, 그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법규범으로 보는 입장과 계약으로 보는 입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학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두 소개할 수는 없지만, 바로 기업 변동 시 취업규칙의 승계 여부는 취업규칙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 정도로만 이해해두면 좋하다고 하겠습니다. 기업 변동 시 취업규칙 승계 여부에 대한 사안을 재구성해보면,
관현악기 트럼펫을 전공한 한예술 씨는 대학 졸업 후 주식회사 M방송의 TV 관현악단 단원으로 입사하였는데 회사가 필요로 하는 각종 프로그램 또는 사업에 출연하여 음악을 연주하면서 M방송과는 1년 단위로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M회사는 1991년 9월경 자신이 100%의 자본을 출자한 자회사로서 M예술단을 설립하면서 방송 출연, 각종 공연, 문화예술 행사, 이벤트의 주최, 주관, 후원 등의 사업을 하게 하였는데 당시 M회사 산하에 있던 TV 관현악단, 라디오 악단 등의 운영 업무를 1992년 1월부터 이관하여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M방송과 M예술단은 인사 관련 약정을 맺으면서 M방송 소속이었던 전속단원과 전속계약 해지를 하고 같은 날짜에 M예술단과 전속계약을 다시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만일 퇴직금 수령을 원하는 단원은 M방송이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M예술단은 퇴직금 지급, 기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전속단원의 근속기간을 산정할 경우 1992년 1월경 M방송에서 퇴직 시 퇴직금을 수령한 단원은 M예술단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기산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은 단원은 M예술단의 근속기간과 M방송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한편 M방송은 전속단의 운영 전반을 M예술단에게 이관시킬 당시 한예술 씨를 비롯한 전속단원들에게 대반 사정을 기재하고 이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라는 문서를 회람시키면서 서명 날인하도록 하였는데 이관 대상자들인 전속단원들은 퇴직금에 관한 선택권이 부여됨에 따라 한예술 씨를 비롯한 대부분의 이관 대상자들은 퇴직금을 미리 수령하지 않고 M예술단에서 퇴직할 때 일괄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M예술단은 1993년 10월경 단수제에 의한 퇴직금 지급 규정을 새로이 채택하면서 그 퇴직금 지급 규정이 종전에 근무하던 M방송의 누진제 퇴직금 지급 규정에 비하여 그 지급률 등에 있어서 불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예술 씨 등을 비롯한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네, 보신 사례는 취업규칙을 비롯한 몇 가지 법률적인 쟁점이 있었던 사안인데요. 실제 사례에서는 방송회사 소속 TV 관현 악단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이 사안에서처럼 본래 고용된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용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자 지위를 양도하는 이른바 전적에 있어서 종전 기업과 전적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인지, 그리고 근로관계의 포괄 승계 후에 새로운 퇴직금 규정이 승계 전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근로자에게 적용될 승계 전의 퇴직금 규정 및 이 경우 근로관계가 승계된 근로자에게만 종전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퇴직금 차등 금지 제도에 위반되는지 등이 문제였습니다. 여기서는 기업 변동 시 취업 규칙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퇴직금 규정이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불이익하게 변동되는 경우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관련하여 판례는 영업 양도 등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승계 후의 퇴직금 규정이 승계 전의 퇴직금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근로기준법 소정에 당해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는 승계 후의 퇴직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라고 하여 취업규칙 분리 변경에 대해서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살펴본 사안에서는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님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한다라고 하면서 이 사안에서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회사의 자회사인 피고회사는 소외회사의 영업부문에 속하던 전속단 업무와 관련하여
그 물적 시설뿐만 아니라 인적 조직까지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외회사와 피고회사 사이의 개별적인 약정에 의하여 소외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고 피고회사에서 근무하게 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소외회사에 속해 있던 원고들에 대한 근로관계는 피고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고 따라서 종전기업인 소외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신설기업인 피고회사와의 사이에서도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판례는 이 사안에서 한예술시 등 단원들은 1년 단위로 M방송 또는 M예술단과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1년의 전속계약이 끝난 뒤에도 당사자가 원하지 않거나 부도덕사로 판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갱신계약이 체결되어 왔고 M방송이나 M예술단도 계약기간이 끝나는 1년 단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연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의 퇴직금의 단순 합산액만을 퇴직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M예술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판례는 전적에 관해서 당사자 사이에 중견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의 종전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생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종전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점도 기업 변동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사항입니다. 한편 앞 내용과 달리 기업 변동 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규정이 적용되는 지와 관련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사안을 재구성해 보면 김모 씨는 1980년 7월경 JY 해운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4년 9월경 회사가 또 다른 해운회사인 HJ 해운 주식회사에 흡수 합병되어 근무하다가 1991년 6월경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모 씨가 애초 입사했던 JY 해운 주식회사는 퇴직사원에 대해 단수제로 산정한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던 데 반해 HY 해운은 오래전부터 퇴직금 산정 시 누진제를 시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을 단수제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누진제로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판례는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합병 당시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단체 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 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합병 후 전속회사나 신설회사는 소멸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관계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면서 HJ 회사가 이 JY 해운 주식회사를 합병한 당시 그 취업규칙 등에 소멸회사가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퇴직금 제도를 전속회사의 퇴직금 계산 방법인 누진계 지급 방식으로 통일하는 조치가 없었다면 원고의 퇴직금은 이 JY 해운 주식회사에서의 근무 기간은 물론 HJ 회사의 근무 기간에 대하여도 김모 씨가 이 JY 해운 주식회사의 사원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근로계약상의 지위, 즉 단수제의 내용에 따라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취지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이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선뜻 이해하기 쉽지 않은 측면도 없지 않은데요. 일반적으로 단수제에 의한 퇴직금 산정 방식보다 누진 방식이 퇴직금 규모가 커서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견해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판례의 원심은 이렇게 판단하기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김모 씨의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이 JY 해운 주식회사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동회사의 규정에 따라 단수제 지급 방식에 의하여 합병 이후 HJ 회사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HJ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누진계 지급 방식에 의하여 각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종전 제2와의 회사의 취업 규칙에 따라 합병 이후 근무한 기간도 단수제로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한 취지는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내용을 통합하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의 존재를 중시하는 것으로 일단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법률적인 쟁점이 생기는데요. 바로 앞에서 한 것 같이 김모 씨와 같이 필수 합병된 회사 출신 근로자들은 단수제로, 기존 근로자들은 유승제로 퇴직금 제도가 운영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업 변동 후 양사의 서로 상이한 퇴직금 규정의 정도를 인정하는 것으로 퇴직금 차등 금지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2005년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 중 중요한 것은 바로 퇴직급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개정 전 근로기준법의 하나의 조문이었던 퇴직금 제도가 2005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으로 독립하여 규정되기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이번 시간에 법률적인 측면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만 살펴보면 개정 전 근로기준법과 개정 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는 사용되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되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 제도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바로 앞의 사안에서 HJ 회사로 합병된 제2와의 해운회사 출신 김모 씨와 본래 HJ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단수제와 유승제로 적용받게 되어서 결국 하나의 사업 내에서 퇴직금 차등을 받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 판례는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 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나의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게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거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후에 새로운 퇴직금 제도가 기존 근로자의 기득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그들에게는 불효력이 미치지 않고 부득이 종전의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사업 내에 별개의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까지 이 제28조 제2항, 부칙 제2항이 금하는 차등이 있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 판례 사안은 서치 내용과 같이 새로운 퇴직금 제도가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여서 종전의 근로자 기득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판례처럼 해석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타당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본 해운회사 사례에서는 오히려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이라고 할 수 있는 취업 규칙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면을 고려해보면 의문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네, 이상과 같이 근로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취업 규칙의 효력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학계와 실무계에서 논의가 없지 않았고 또 몇 가지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지만 결국 사용자의 기업 운영 측면과 근로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해결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글로벌 산업 현장에서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크고 작은 M&A와 영업 양수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관계의 내용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는 각 개별 기업에게는 향후 더 중요한 문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